자, 오늘 제가 공부한 것은 버클리의 사상이고요. 1685년에서 1753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 버클리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 사람이고 주 생활 무대가 영국이었습니다. 버클리, 우리가 이제 버클리 대학 할 때 그 조지 버클리고요. 이 버클리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지각. 여기서 이제 지각은 perceived, 영어로 perceived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지각하다. perceived가 되겠고요. 외부 사물을 인간이 지각하다 할 때 그 지각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버클리가 말하는 이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언뜻 뜻이 와닿지 않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지각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퍼시브도 되지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않는 것이다.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꽃을 내가 꽃으로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꽃이 되었죠. 그쵸?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있을 때 주관은 객관에 의존하고 객관은 주관에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호 의존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항적 대립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움이 있기 때문에 따뜻함이 인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트맨 영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조커가 있기 때문에 배트맨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조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화 대사 중에서 당신 배트맨 너는 나를 you complete me, 너는 나를 완성시켜, 너는 나를 완벽하게 해, 너는 나를 존재하게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지각해주는 주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각되는 주체와 존재, 지각되는 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상호 의존되어 있고 어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버클리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로크 사상 이야기 할 때 잠깐 나왔던 개념인데요. 로크가 경험론자잖아요. 로크가 경험론자인데 제1성질하고 사물의 제1성질, 사물의 제2성질을 구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1성질은 그 물 자체, 사물 그 자체의 속성으로부터 드러나는 그런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물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제2성질은 제1성질로부터, 즉 사물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성질에 인간이 지각돼서 인간이 관념화한 것이죠. 인간의 지각을 통해서 관념화한 것이죠. 관념, 표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성질은 물 자체에서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인간이 의미 부여를 한 것, 그것이 제2성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가 로크 철학에서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버클리는 제1, 제2성질, 제1성질도 제1성질조차도 사실은 지각된 것이다. 퍼시브드 된 것이다. 뭐예요? 인간의 지각으로서 존재하게 만든 것이다. 인간이 해석한 것이다. 인간의 관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성질조차도 지각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조금 더 극단화시켜 보면 perceived, 지각된 것이다. 이렇게 머리에 지성이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 이 버클리의 말은 존재. 이것은 결국 뭐다? 지각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각한다는 것이다.
지각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의 그 자체, 불가능하다. 지각되지 않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지각되는 주체가 있어야지만이 그 대상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지각되지 않는 거는 내가 이것을 방 안에 있는 고양이를 내가 지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이가 존재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별 인간이 지각하지 않아도 다른 인간이 그걸 지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인간이 지각하고 있다. 퍼시브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 안에 고양이는 내가 지각하지 않아도 그 고양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논의를 더 확장합니다. 더 논의를 확장을 해서 모든 인간이 지각하지 않아도, 모든 인간 지각하지 않아도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의 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버클리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스피노자가 말한 어떤 범신론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신이 지각하고 있다는 거야. 신의 지각에 따라 만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논의를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극단화시키게 되면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까지 논의를 확장을 하면 그러면은 애초에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까지 들기는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신이라고 하는 걸 상정을 해서 모든 것은 인간이 지각하지 않아도 결국 신에 의해서 지각되기 때문에 만물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버클리의 의미는 이 신에 있다기보다는 만물의 존재는 그 존재를 지각하는 주체를 필요로 한다. 그 주체에 의존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 어떤 영혼 이런 개념이어서 영어로 이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스피릿은 영어로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 사고 리즌이라고 하죠. 리즌. 그 다음에 인간이 외부 사물을 감각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센스 있잖아요. 센스. 이 센스나 리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하면 이 정신이 인간의 추상적 사고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부 사물을 지각하고 감각하는 어떤 감각적 경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스피릿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스피릿으로서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이 스피릿을 일종의 신의 정신을 나누어 받은 것이 인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도 외부 사물을 지각하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그 지각 활동이 신의 정신, 신의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개별 인간과 신의 차이는, 개별 인간은 개별적인 제한된 것들만 지각하고 있지만 신은 삼라만상 모두를 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각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서도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신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 자신의 신적인 스피릿을 통해서 만물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 신의 스피릿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결국 무슨 의미가, 그렇죠? 극단적인 정신주의, 스피릿주의죠. 그래서 이것이 이쯤 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불교 유심론하고 비슷합니다. 불교에서 유식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동양철학 공부할 때 잠깐 공부했는데, 유식론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유자의 인식하다 할 때 그 식이거든요. 모든 건 다 식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유식론이 아주 극단적인 주관적인 유식론. 주관적인 뭐라 그럴까? 극단적인 유식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요것이 결국 요거죠.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불교 유식론과 버클리의 이 존재하는 것은 다 지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각되지 않는 것은 고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맥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간이 특수한 어떤 것들을 특수한 어떠한 관념들을 개념화하고 그걸 통해서 보편관념을 만들어도 그 보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각되는 것이다. 지각에 의존하고 있다. 모든 보편관념도 지각에 의존하는 특수관념일 뿐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버클리의 이런 사상은 불교 유식론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버클리의 이런 생각이 이제 결국에는 더 연결이 돼서 그 이후에 휴미라든지 칸트, 독일 관념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클리는 로크를 비판을 했다. 로크의 사상을 비판을 하면서 제1성질과 제2성질을 나눴지만 제1성질조차도 인간이 지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철학적으로 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관이 있고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있을 때, 주관과 객관이 있을 때 결국 오브젝트의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이 존재함이라고 하는 것을 perceived 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은 이 개체적인 어떤 외부의 어떤 객관, 어떤 오브젝트를 지각할 대상이 없으면 주체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각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주체가 있으려면은 바깥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각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각할 대상이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논의를 아까 확장을 해보게 되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지각하는 신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신은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만약에 없어져 버리게 되면 신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이치상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극단화되게 되면 이 논의가,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가 근거가 서로에게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하는 대상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논의를 극단화시키게 되면 결국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통합돼 버리는 것이죠.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통합돼 버리는 것이고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하나로 통합돼 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한 게 그게 스피노자의 신이 되겠죠. 스피노자의 범신론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이걸 이제 신이라고 가시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어떤 신적인 스피릿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피릿이 이 정신이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적으로 인식하고 인식 대상이 되고 인식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신적 정신이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 상태를 의식하게 되고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다? 식이라 그랬다. 유식이라 그랬다. 식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언어만 다른 거예요. 언어만 다른 거고 결국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전에 정신만 있었다. 오로지 식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식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분리가 되면서 내가 너를 인식하고 너를 통해 나의 존재도 드러나고 나의 인식을 통해서 너의 존재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면서 사실은 분리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서 식의작용이다라고 삼라만상을 설명을 했고 버클리는 지각의 작용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언어만 다를 뿐이지 아이디어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버클리,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